30년 동안 아들의 목에 걸어준 그 작은 목걸이를 오늘 과속 단속 현장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도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텍사스 달라스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데이빗 김이 눈을 떴습니다. 52살의 그에게 새벽은 언제나 같은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보는 것이죠. 사진 속에는 3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작은 목에는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찾게 해주세요. 데이빗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30년 전 이민 생활 초기 마트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사라져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그는 경찰이 되었습니다. 매일 순찰을 돌며 한국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곤 했죠. 거울 앞에서 제복을 입으며 데이빗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걸어준 것과 쌍을 이루는 목걸이였죠. 아들아, 아빠가 반드시 찾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주한미군 기지 근처 숙소에서 이준호는 양아버지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상병인 그에게 로버트 존슨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22년 전 한국에서 자신을 입양해 사랑으로 키워준 유일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일주일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준호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릴 적 팔찌였던 것인데 성인이 된 지금은 작아져서 펜던트만 떼어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있었죠. 양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야. 아마 내 친부모님이 걸어주신 것 같다. 준호는 서랍에서 양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와 당시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자신이 3살 때 찍힌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준호의 목에는 지금과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두 남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상실감을 안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30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였고 다른 한 명은 방금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이었죠. 둘 다 각자의 목걸이를 만지며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30년 만에 운명이 다시 만나게 될 날이라는 것을 말이죠. 데이빗 김은 경찰서에 도착해 동료 톰 워커와 함께 아침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25년간 교통경찰로 일하면서 그는 항상 같은 마음가짐으로 순찰을 나갔죠. 혹시 오늘 만날 사람 중에 자신의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데이빗, 오늘도 한국 사람들 찾으러 나가는 거지? 또 톰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데이빗의 사연을 알고 있었죠. 그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항상 한국계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평생의 숙제가 되는 거야, 톰. 데이빗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순찰차 대시보드에 놓인 작은 아이 신발을 바라봤죠. 30년 전 아들이 신고 있던 마지막 신발이었습니다. 한편 준호는 부대에서 마이클 톰슨 중사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 장례식 이후 그의 상태를 걱정한 상관이 특별히 시간을 내준 것이었죠. 준호 힘들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톰슨 중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 항상 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셨거든. 감사합니다, 중사님.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요. 언젠가 내 뿌리를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톰슨 중사는 준호의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 말이야. 내가 항상 차고 다니는 걸 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준호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입양될 때 이미 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친부모님이 걸어주신 것 같다고. 그때 부대 방송에서 외출 허가가 떨어졌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양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가야 했죠. 마음이 무거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이때 고속도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더를 켜놓고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하지만 그에게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매번 차를 세울 때마다 혹시 그 운전자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누굴 만나게 될까? 데이빗은 순찰차 거울을 통해 자신의 주머니 속 목걸이를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지 않고 다닌 그 목걸이를 말이죠. 준호는 양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길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빈집에 혼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무의식적으로 가속 페달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시속 90마일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같은 도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이 서서히 그들을 한 지점으로 이끌고 있었죠. 데이빗의 레이더가 삐삐 소리를 내며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시속 90마일로 달리는 차량이 포착된 것이죠. 그는 즉시 사이렌을 켜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차량은 군용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또 젊은 군인이구나. 데이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5년간 교통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군인들을 단속해봤죠. 대부분 개인적인 문제나 스트레스로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네. 준호는 백미러를 통해 경찰차의 사이렌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이 과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아버지 생각에 빠져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냈던 것이죠. 그는 천천히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데이빗이 순찰차에서 내려다가갈 때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랬듯 희망과 기대가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다를까? 혹시 이 젊은 군인이 자신이 그토록 찾던 아들일까 하는 마음 말이죠. 준호는 차창을 내리고 기다렸습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붉어진 눈을 확인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죠. 양아버지 장례식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빗이 차창 앞에 다가서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준호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죠. 붉어진 눈, 슬픔에 잠긴 표정,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관님.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과속한 거 맞나요? 시속 90마일이었습니다. 데이빗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 젊은 군인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괜찮으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버지 장례식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데이빗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30년 동안 아들을 잃고 살아온 슬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감정이 복받쳐서 속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데이빗은 이 젊은 군인에게서 자신의 아들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이고 혹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면허증과 군번을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빗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준호는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경찰관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였죠. 하지만 둘 다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30년 만에 운명적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데이빗은 준호의 면허증을 받아들며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이 두근거렸죠. 이준호. 한국 이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입양되어서 미국에서 자랐어요. 데이빗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입양하라는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언제쯤 입양되셨나요? 제가 3살 때요.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양아버지께서 그때 저를 데려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데이빗은 준호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1998년생. 그렇다면 입양된 때가 2001년쯤이겠네요. 바로 자신이 아들을 잃어버린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군번 확인도 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데이빗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단순한 절차였지만 지금은 왠지 중요한 순간처럼 느껴졌죠. 물론입니다. 준호는 군복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군번표를 꺼내려는 순간 그의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가 드러났죠. 데이빗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30년 전 자신이 아들의 목에 걸어준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은색 십자가의 작은 체인, 심지어 십자가 뒷면의 작은 흠집까지도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 데이빗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구하셨나요? 준호는 자신의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고 있던 거예요. 원래는 팔찌였는데 제가 커서 작아져서 펜던트만 떼어내서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있어요. 팔찌였다고요? 데이빗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아들에게 걸어준 것은 팔찌 형태의 목걸이였거든요. 아이가 자라면서 목걸이로 바꿔 차라고 만든 특별한 디자인이었죠. 네, 양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입양될 때 이미 차고 있었다고 해요. 준호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마 친부모님이 걸어주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데이빗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목걸이를 보고 있으니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양되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양아버지께서 한국의 어떤 시설에서 저를 데려오셨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데이빗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혹시 모를 가능성이라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손을 주머니에 넣고 30년 동안 간직해온 목걸이를 꺼내들었습니다. 데이빗이 주머니에서 꺼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준호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였거든요. 같은 은색, 같은 디자인, 심지어 체인의 길이까지도 동일했습니다. 이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30년 전에 제 아들에게 걸어준 것과 똑같습니다. 데이빗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목걸이들은 쌍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하나는 아이에게, 하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준호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데이빗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혹시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데이빗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양아버지께서
입양 당시 자료를 남겨두신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보관해두신 상자가 있는데 입양 서류와 당시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아버지께서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 모든 걸 보관해 두셨거든요. 데이빗의 마음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자료들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준호도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사실 저도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양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찾아보라고 하셨거든요. 두 사람은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데이빗은 순찰차를, 준호는 자신의 차를 몰고 말이죠. 가는 동안 데이빗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준호의 집에 도착해서 그들은 양아버지 로버트가 남긴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입양 관련 서류들과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사진이에요. 준호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3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병원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죠. 아이의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데이빗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혹시 이 서류에 친부모 정보가 있을까요? 데이빗이 떨리는 손으로 입양 서류를 펼쳤습니다. 준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서류를 넘기던 데이빗의 손이 멈췄습니다. 친부모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어요. 김대성, 바로 자신의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김대성이요?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제 이름입니다. 데이빗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김대성이 제 한국 이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만에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순간이었어요. 데이빗은 준호의 목걸이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준호가 목걸이를 벗어 건네주자 데이빗은 십자가 뒷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펜던트 표면이 많이 닳아 있었지만 그는 작은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뭔가 새겨진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데이빗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거의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게 글자의 자국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데이빗은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비교해 봤습니다. 그의 것은 30년 동안 조심스럽게 보관해왔기 때문에 상태가 훨씬 좋았어요. 십자가 뒷면에는 선명하게 김대성이라는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입양 서류를 뒤져보다가 한 장의 작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양아버지 로버트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어요. 펜던트 뒷면 마이너스 김대성으로 추정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도 기록해 두셨네요. 준호는 그 메모를 데이빗에게 보여줬습니다. 입양할 당시에 펜던트에 새겨진 이름을 확인하고 적어두신 것 같아요. 데이빗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성, 그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제 한국 이름이에요. 정말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 서류에 적힌 친아버지 이름도. 준호는 입양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친부모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김대성, 데이빗이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그게 저예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궁금해했던 친아버지가 바로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이라니 너무나 극적인 우연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데이빗은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그 눈매, 코 모양,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도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거든요. 아들아, 데이빗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 준호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친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데이빗은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마트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내가 사라졌어.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 30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경찰이 되신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매일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경찰이 되었지.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동안 혹시나 해서 한국계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확인해 봤어. 오늘까지 말이야.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원망까지도 섞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정말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아들아,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데이빗의 목소리에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찾아다녔다는 데이빗의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제서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는데. 데이빗은 준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친아버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사랑하는 양아버지를 막 잃은 상황에서 말이죠. 준호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버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어. 그분이 진짜 아버지야.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아버지도 제게는 진짜 아버지고 아버지도 제게는 진짜 아버지예요. 둘 다요. 준호는 양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에게라고 적힌 봉투였죠. 로버트가 마지막에 남긴 편지였습니다. 이건 뭐지?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너를 떠났을 것이다. 22년 전 너를 입양할 때 병원에서 받은 자료들을 모두 보관해 두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젠가 내 뿌리를 찾아보렴. 하지만 기억해라. 낳아준 사람과 길러준 사람 둘 다 똑같이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내 친아버지도 분명 너를 사랑했을 것이고 지금도 찾고 있을 거야. 만약 그분을 만나게 되면 아빠를 대신해서 고마다고 전해다오. 내 아들을 낳아줘서 고맙다고. 영원히 내 아버지 로버트.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아버지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 주었다는 것이 감동스러웠어요. 데이빗도 편지 내용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은 분이셨네요. 정말 고마운 분이야. 양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셨을까봐 걱정했는데.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 하시라고 하시네요. 로버트 아버님께 정말 감사드려야겠어. 데이빗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담겼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너를 그분이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 준호는 데이빗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30년 동안 저를 찾으셨던 거죠?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지. 저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궁금해했어요. 어떤 분인지, 왜 저를 보내셨는지,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각자가 품고 있던 그리움과 아픔을 나누면서 말이죠.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가자, 아들아. 데이빗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급할 것 없어.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호와 데이빗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천천히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짜 부자 사이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데이빗은 준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줬고 준호는 데이빗에게 군대 생활과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준호와 데이빗이 함께 로버트의 무덤을 찾아가는 날이었거든요. 데이빗은 평생 고마워해야 할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긴장되네요.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양아버지 무덤에 가는 게 이상한 기분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을 22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묘지에 도착해서 로버트의 묘비 앞에 서니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로버트 존슨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데이빗은 무릎을 꿇고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로버트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의 친아버지 김대성입니다. 준호도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 친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데이빗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데이빗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준호를 사랑해 주신 만큼 저도 준호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제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준호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야. 데이빗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로버트 아버님, 그리고 너. 3명이 하나의 가족인 거지. 준호는 가방에서 특별히 준비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전문가에게 부탁해서 만든 합성 사진이었어요. 로버트와 데이빗, 그리고 준호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버지, 이걸 보세요. 준호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비록 합성이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함께 찍은 것 같아요. 데이빗은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멋진 가족 사진이네. 로버트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야. 준호는 사진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버님, 약속드립니다. 데이빗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준호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더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로버트가 그들에게 축복을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준호가 데이빗에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찾아주셔서 그리고 양아버지까지 사랑해 주셔서요. 나야말로 고마워, 아들아. 데이빗이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너와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늘과 로버트 아버님께 감사해. 해가 저물어가는 묘지에서 부자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부자,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어준 또 다른 아버지. 세 사람의 사랑이 하나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이제 집에 가자, 아들아. 데이빗이 준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어야지. 네, 아버지.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묘지를 나섰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무한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채워줄 사랑도 충분했죠. 가족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